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기술TV입니다. 제가 작년쯤에 굉장히 소득이 좋은 작물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열대 중근 마라고 해서 게으른 농부가 지키는 너무 좋다 이 작물이. 그래서 그 작물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또 실제로 한 평에서 과연 얼마만큼이 소득이 되는지, 그리고 이 농부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농작물을 판매하시는지에 대한 영상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생산물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작물이 농사 짓기도 쉽고 고소득 작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직거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장기 보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촬영을 해드릴 분은 다양한 시도를 한 끝에 잘 보관을 해서 잘 파시는 농부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요 밭이 약 1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 1000평 정도에 되는 밭에다가 열대 중근마를 딱 심습니다. 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중에 1000평 농사 짓는 분들을 그렇게 농사꾼이라고도 얘기 안 하는 경우일 정도로 굉장히 적은 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터에서 열대 중근마를 생산하셔가지고 잘 보관하셔가지고 잘 팔으면서 연간 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분인데, 자, 그거의 결정적인 노하우는 보관이다.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매우 좋은 거를 좋게 생산을 하였어도 보관이 안 돼서 소비자한테 도달하지 못한다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보관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운데 뭐 하십니까? 아유, 화단에 풀 봐요. 아, 이거 보리? 아, 호밀이요, 호밀. 호밀? 네. 이 거름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아, 녹비작물. 녹비작물론 최고. 녹비작물이라는 것은 얘를 생산하지 않고 그냥 갈아서. 자, 우리 유기농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기물을 주기 위해서 녹비작물을 심어요. 봄에 밭갈이 할 때 네. 다시 갈아서 엎어서 이제 땅으로 다시 보내죠. 이 여기 황진이 농장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농산물도 다른 분들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밭에다가 일반 화학비료 같은 거를 뿌리지 않고 이렇게 녹비작물 심어가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오늘 저한테 비밀을 알려주기로 하셨으니까 비밀 뭘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힘들게 지은 농산물을 오랫동안 잘 보관해서 소비자한테 보내드리려면은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수확해서 관리가 첫째. 수확 후 관리 잘 해서 네. 보관. 그래서 제가 오늘 농자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네네. 자, 요게 창고죠. 저장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온 창고. 저온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보통 우리가 저온이라고 하면 냉장고 온도 4도에서 5도를 저온 장고들이 예. 거의 다 4도에서 5도 정도를 냉장 온도거든요. 그걸 그렇죠. 저온 창고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온도가 아니라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온도가 13.3도 나와 있죠? 오, 그러네. 네. 13.3도. 네, 10도 이상의 온도를 하기 때문에 예. 저온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저온은 아니네요. 네. 건강을 날씨인데요. 그러니까 네, 조금 말 그대로 열대 둥근마가 열대 지방에서 온 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약해요. 고구마도 사람들이 추위에 약해서 약한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고구마도 열대작물이에요. 아, 맞아요. 예. 특히 남미 쪽에 많이 나오죠. 예, 예. 고구마도 열대작물이기 때문에 추위에 약해서 고구마도 이온도에 저장을 합니다. 맞아요. 그 고구마도 우리 옛날에 네. 운목에다가 옛날에 운목에
바람통하게 수수깡 이렇게 엮어서 그 안에다가 보관했던 게 우리 선인들은 그게 열대작물이다 뭐 이런 거는 모르지만 그렇죠. 보관하다 보니까 경험을 그, 토대로. 생활 속에서 얻어진 지혜예요. 그렇죠. 그랬듯이 얘도 열대작물이라 저온에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10도 이상의 온도에서 저장을 해야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창문은 지금 온도는 13.3도로 세팅이 되어져 있지만 아니요, 원래 11.5도에 세팅이 돼 있고 세팅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자, 그러면 요게 꽤 커요. 20평. 아, 20평. 20평이 이렇게 커 보이는가? 그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창고를 지으려면은요 20평짜리 지금 시세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요게 한 1억 들으셨다고? 아니 이거 그때 질 때는 1억까지는 안 듣고 아하. 한 6천? 6천만 원 정도. 네. 자, 6천만 원짜리 냉장고는 아니고 창고입니다. 저장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이고, 밖에보다 따뜻합니다. 훈훈하면서 약간 습기가 느껴져요. 자, 이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대 둥근마가 이렇습니다. 자,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 감자 같기도 하고 고구마 같기도 한데 야성적으로 수염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저장 박스에 담아서 이 박스로 인해서 이 작물이 눌리지 않게 여유 있게 담아준 다음에 바람과 습도가 통하도록 지그재그로 이렇게 쌓아놨네요. 이게 2024년도에 생산한 양이죠? 네네. 좀 빠졌죠. 이제 그동안 빠졌죠. 네. 휴학하고 나서 지금 한 2달 지났으니까. 네. 자, 요거를 내년 여름까지는 이제 내년 한 7, 8월까지는 판매한다고 생각하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할인 행사나 예. 뭐 이벤트를 안 해요. 아예. 왜냐면 그때까지도 팔아야 되기 온전한 때문에. 상태로 물건을 보관을 하니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을 세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상 잡고 있으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보관만 잘하면 내년 6월달, 7월때까지도 온전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열대 둥근마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황진이 농장에서 생산한 열대 둥근마는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지그재그로, 자, 이런 공간도 바짝바짝 붙여놓지 않았죠. 이렇게 사이사이 띄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을에 생산하시고 내년 여름 6, 7월 달까지 항상 이 온도로, 네. 온도는 변하지 않죠. 1년 내내 하여튼 이 온도로. 네. 똑같이. 그리고 나서 뭐 특별히 다른 걸 해줄 거 있나요? 다른 거 해주는 건 없고 예. 이 온도 하기 전에는 예. 갓 수확을 해 와서 이게 큐어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큐어링. 큐어링이라고 해서 큐어링. 이렇게 보시면 수확을 하다 보면 이렇게 깨지거나 잘라진 부위가 있잖아요. 있죠.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면 이 부위에 수분이 있어서 얘를 그냥 저장을 하면 네. 수분과 온도 때문에 곰팡이가 피면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처난 부위나 예. 이런 데를 말려주는 상처를 치유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수확 중에 반이 깨졌거나 이렇게 부러졌던 것들도 따로 모아서 더 이상 상품이 이런 부분 이렇게 깨진 부위도 큐어링을 거치면 예. 이렇게 속은 온전하다고요. 아. 더 이상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면 그렇죠. 여기서 곰팡이가 피면서 그렇죠. 속으로 계속 썩어 들어가지만 예. 얘를 큐어링 과정을 거치면 요 겉표면을 이렇게 말려주면 바로 요 상처난 부위 밑으로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물을 수확을 해서 이렇게 생긴 상품들을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뭐 말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건조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실온에 밖에다 고기를 그러니까 그게 노하우예요. 저희도 그 과정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
저희는 대량으로 이렇게 저장실이 별도로 있으니까 여기서 큐어링을 해줍니다. 예. 이게 여기서 큐어링을 해주는데, 큐어링은 다들 고구마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보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이게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하고 마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수분 함량이 틀리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처럼 예. 계속 비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비가 많이 내리면서 흙에도 수분이 많이 머금고 있고 하니까 올해는 큐어링을 조금 하루 정도 더 했어요. 보통 우리가 35도에서 35도에서 4일에서 5일 정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상처난 제품들만 모아놓고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전부 다 왜 해줘야 되냐면 상처 난 것도 상처 난 거지만 예. 얘는 지금 줄기가 달려있는 쪽이에요. 그렇죠. 줄기가 달려있는 거 줄기째 들고는 올 수 없잖아요. 아. 줄기째 보관이 안 되니까 줄기 달린 부분은 잘라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잘라주면 얘도 똑같이 상처 나는 거예요. 이 부위가.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모든 다 큐어링이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수확을 해서 약 35도 내외에서 35도에서 4일에서 5일. 그거는 그 해에 수확할 때의 환경에 따라서 하루를 적게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 작업을 큐어링이라고 하는데 네.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저장 온도를 12.5도로 그 따뜻한 상태에서 환기를 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완전히 문 열고 온도가 그 온도까지 완전히 해서 환기를 확 시켜준 다음에 예. 온도 설정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장. 12.5도로 설정을 해놓으면 10도 이상 예? 보시면 10도 이상 예, 15도 사이에서 저장을 할. 혹시 그럼 여기 뭐 수분 관리도 하나요? 수분도 있어요. 수분이 메마르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수분 느끼가 하죠 당연히. 예, 습기가 느껴져요. 네. 근데 제 얘기는 또를 맞춰주는 이런 공조 시설은 아하 그런 건 없고 얘를 큐어링을 하다 보면 이 여기에- 자체에서 수분이 나오겠죠. 네, 큐어링을 하면 이 바닥에 물기가 있듯이 원래는 여기 물이 이렇게 많아져요. 이 바닥에요. 네. 왜냐면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도와 공기 중의 온도가 하면서 이 물이 여기를 머금고 생긴단 말이야. 예. 그러면서 습기는 자체에서 조절이 돼요. 습도 자체는 조절이 되는데 이제 또 주의할 점도 있긴 있죠. 큐어링 할 때 꽉 닫아놓은 상태에서 큐어링을 하면 습이 못 빠지잖아. 너무 뜨거워 스팀이니까. 그렇죠. 얘가 온도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날 딱 닫아놓으면 습기가 계속 생겨서 그 습이 빠지지를 못하면 여기가 너무 습도가 많아버려서 완전히 안개처럼 여기 공기 자체가 완전히 습이 100%예요. 예. 그러면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습을 어느 정도 큐어링 할 때는 환풍기를 달아서 빼줘야 되죠. 예? 다행히. 해줘도 절대 못 따라서 하고요. 안 따라서 합니다. 예. 맞아요. 예. 해줘도 말 안 듣는 안 들었습니다.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도움되러 가는 것이지 이거 따라해가지고 내호를 쫓아올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건 예. 안 하고 왜냐면 워낙 이거 관리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저장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처럼 해서 좋긴 한데 그렇죠.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 이게 1000평 정도니까 20평 정도의 이런 창고가 필요하죠. 아이 1000평이면 요거보다 작아도 돼요. 아, 작아도 돼요? 네, 지금 우리는 이게 3000평 할 때 정도의 아. 이게 2단으로 쌌죠. 쌌는데 지금 2단으로 쌌는데 지금 줄여서 이렇게 단단으로 하고 이렇게 작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럼 쉬운 얘기로만 한 500평만 한다 그러면 10평이면 넉넉하겠다 그 얘기네요. 컨테이너 있으면 컨테이너를 좀 활용하셔도 되고 컨테이너에다 공조 장치를 해서 해도 충분하다는 거기다 얘기죠. 하셔도 되고 난방 들어가면 난방 넣고 어쨌든 10도에서 15도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난방 넣으면
난방이 들어가면 35도 맞춰서 거기서부터 그렇지. 피어링 해주면 돼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안 해봐서 장담은 못 드려. 예. 된다 그거는. 예. 근데 원리상으로는 그렇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5도 컨테이너에 넣고 대신에 이렇게 공기 통하는 박스에 넣으시고 잘 하려면 바람이 회전을 순환을 시켜주는 게 좋으니까 선풍기를 좀 틀어주시면 회전이 좋지. 네. 그리고 대표님이 이게 이 많은 것들이 소비자한테 직거래로 이제 식용으로도 판매하시지만 열대 둥근마를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종근도 네. 만들어 공급하시죠?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제가 작년에 텃밭에다가 한 20여 분만 심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게을르거든.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저 다른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게을른 농사꾼이 하기는 좋다고 그래서 심으려고 했는데 보관이 어렵다 소리를 들어서 보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충분히 숙지한 후에 저도 심으려고 오늘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보관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저 내년에 이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댓글 다시는 분 있어요. 야, 그렇게 작물의 소득성이 좋다라면 야, 대한민국 농부들 다 할 텐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른 거예요. 하시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다 보면 하는 건데, 시골에 오셔가지고 특히나 도시에서 내려와가지고 농사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신 분들은요 굉장히 그 오픈마인드로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본인들이 어렵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온 거에 대해서 새롭게 귀농을 하시는 도시인분들한테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농사를 처음 한번 조금 접을까, 경험 없으신 분들 한번 접을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추천 작물로도 매우 좋다. 저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보관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못했는데 저도 내년에는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한테 늘 희망의 정보가 되는 그런 유튜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